반려견이 산책할 때마다 멈추어 서고 가고 싶은 곳으로 당기고 안 가면 주저앉아 버리나요? 늘 가던 곳이면 줄당김이 덜한데 새로운 곳에 가면 너무 심하게 우왕좌왕 줄당기고 헥헥거리며 흥분하나요? 이 영상 하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줄을 당기고 흥분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주인과 반려견의 서열 관계의 문제일까요? 정답은 서열 관계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강아지가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에 대해 서열 관계 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열 관계가 정립되어 있어도 주인을 앞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경우 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인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주 공격적으로 주인을 앞서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반려견 트레이너 협회 APDT 어소시에이션 오브 프로페셔널 도그 트레이너즈는 서열 관계 문제라기보다는 개와 인간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강아지는 주인을 앞서는 것일까요? 1.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개는 원래 걸음 속도가 빠릅니다. 개는 발가락으로 걷는 동물이고, 반면에 사람은 발바닥으로 걷지요. 발가락으로 걷는 동물은 발바닥으로 걷는 동물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가 사람보다 빨리 앞서는 것은 생물학적인 특성에 가깝지요. 실제로 미국 미주리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함께 걷는 사람의 걸음 속도는 혼자 걸을 때보다 4% 증가하지만 반려견과 산책 시에는 28%나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보다 걸음이 빠른 개와 산책을 하면 운동 효과가 톡톡히 있는 것이죠. 2. 밖에는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개는 음식, 공기, 물, 사회적 교류 등의 무조건적 반응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집 밖에는 이 같은 무조건적 반응을 야기하는 물체가 너무나도 많지요. 예를 들어 수풀에 고개를 들이밀고 냄새 맡는 것, 다른 강아지를 향해 뛰는 것,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 모두 개에게는 무조건적 반응, 즉 본능입니다. 따라서 주인 옆 혹은 뒤에 위치하며 산책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외부 자극을 무시할 수 있는 즉 산책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3. 하루 종일 집에서 심심했어요. 현대 시대의 반려견들은 하루 종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새로운 자극도 없고 운동도 할 수 없지요.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재밌는 시간은 식사 시간과 산책 시간입니다. 산책 나가면 강아지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인데요. 강아지는 사람과 달리 후각으로 세상을 느낍니다. 그리고 혼자 있다가 산책을 나가면 후각으로 여러 자극을 확인하는 데에 더 열정적이게 되지요. 따라서 특히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강아지라면 나를 앞질러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나를 주인으로 안 보나? 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따로 훈련시킨 적도 없는데 내 옆에만 꼭 붙어서 산책에 소극적이라면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산책에도 훈련이 필요해. 개와 사람은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개는 본능에 충실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의 언어로 이야기해주고 서로 관계를 쌓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반려견을 키울 때 특히 산책 훈련이 강조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좁은 도보를 걷기도 해야 하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강아지 산책 이렇게 해보세요. 강아지에게 일일 일산책이라는 말이 있듯이 강아지와 즐거운 산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큐. 강아지가 산책 중 너무 흥분을 하는 경우 집 밖에 나서면 너무나 흥분하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집 밖을 나가지 않더라도 가슴줄을 착용하고 산책을 나가는 것이 반복되면 가슴줄 은산책이라는 공식을 이해하여 나중에는 가슴줄만 보면 흥분하게 되고 흥분한 상태에서 산책을 진행하면 강아지는 신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되는데요. 주인이 강아지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강아지가 산책 초반에 너무 흥분하는 경우 산책 전 가슴줄을 착용한 채로 문 앞에서 5에서 10분간 대기하여
진정된 상태에서 산책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큐. 가슴줄을 매자마자 우리 강아지는 얼음이 돼요. 또는 자꾸 벗으려고 하거나 물어뜯어요. 가슴줄을 처음 착용하거나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강아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몸을 감싸는 이 가슴줄이 불편하고 낯설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가슴줄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무서운 존재가 아닌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줄을 처음 보자마자 오랫동안 착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가슴줄을 천천히 채우고 더불어 간식을 줌으로써 보상을 해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가슴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가슴줄 착용이 자연스러워졌다면 3분, 5분, 10분, 15분 착용하고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이 훈련 또한 간식과 함께하면 더 좋답니다. 2. 강아지가 주인의 옆에 선 채로 주인의 리드 하에 움직이기. 산책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아지는 항상 앞서가려는 습관이 있어요. 산책 중 주인보다 앞서가는 습관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주인이 강아지에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산책을 하게 됩니다. 강아지가 주인보다 앞에 있는 것이 아닌 주인이 강아지보다 앞에 있거나 강아지가 주인 옆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기 위해선 아래 훈련이 필요한데요. 모든 훈련은 간식과 함께 반복하여 진행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강아지의 가슴줄 손잡이를 느슨하게 쥐고 반대쪽 손으로는 목에 가까운 위치의 줄을 잡습니다. 주인의 가자 소리와 함께 걷는 것을 시작하세요. 주인보다 앞서 나가려고 한다면 리드줄을 당기며 멈춰를 말한 후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방향을 바꿨는데도 다시 앞서 나간다면 멈춰와 가자를 사용하며 위의 2번을 반복하세요. 이 훈련을 반복한다면 결국 주인의 방향대로 강아지가 따라가게 되는데, 이때 보상, 간식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잊지 마세요. 3. 산책 중 충분히 냄새를 맡도록 하기. 강아지에게 산책이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사회화 훈련을 하고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강아지가 냄새를 맡기 위해 잠시 멈춘다면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다른 강아지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냄새를 통해 서로를 탐색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우리 강아지가 으르렁거리거나 짖는다면 안 돼. 를 외치며 줄을 당겨 제어해야 합니다. 큐. 첫 산책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강아지가 태어나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시기는 3주에서 15주까지라고 해요. 즉, 태어난 지 4개월이 지나면 사회화 훈련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사회화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와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 사회화 기간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답니다. 따라서 강아지가 태어난 지 늦어도 3개월이 됐을 때는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디도 밟아보고 아스팔트 냄새도 맡아보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사회성을 기른다면 강아지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또한 예방접종이 덜 끝나서 전염병 등이 걱정된다면 강아지를 안고서라도 자주 산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4. 위험한 환경에서는 안아서 이동하기. 강아지와 산책 중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골목 귀퉁이를 도는데 갑자기 차가 들어올 수 있고, 크고 작은 크기의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있을 수도 있으며 다른 동물의 배변을 먹을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 차가 들어올지 모르는 골목에서는 안고 이동을 하거나 줄을 팽팽하게 당긴 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나 작은 돌이 많은 길을 걸어야 할 때는 아는 채로 지나가거나 강아지에게 바닥이 튼튼한 신발을 신기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다른 동물의 배변을 먹는 것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섭취하지 못하도록 안돼. 키워드와 함께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산책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짧게 반복하여 보상과 함께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멍멍이와 나,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할 수 있는 산책 에티켓을 꼭 지켜주세요. 행복한 강아지, 행복한 주인이 되어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응원할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